안녕하세요. 수학삼촌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영상을 찍고 있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챕터 4에 대한 내용인데 챕터 4는 다루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 해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증명해 주진 않아요. 보시다시피 여기에 명제, 정리, 그리고 5가지의 공리, 각과선분의 이등분, 도형의 정의, 합동조건, 요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성질을 증명하는 게 이 단원의 목표이고 여러분들이 다 직접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대신에 이번에는 무엇을 설명드릴 거냐면 여기 있죠. 여기 요거 연결, 보조선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다각형은 삼각형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만 다룰 예정입니다. 자, 우리들은 문제를 풀 때 보조선을 되게 많이 활용하거든요. 근데 그 보조선을 그으면 문제가 쉽게 풀리죠. 그런데 그 보조선을 왜 긋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왜 긋는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보조선의 넘버원은 첫 번째 원입니다. 자, 원. 이 원이라고 하는 게 수학의 특히 도형에서는 넘버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주제도 원으로 쭉 다가서 직각삼각형, 거기서 쭉 더 가서 삼각, 비, 함수까지 완성하는 게 이 책의 목표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원이라는 것 하나로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플러스해서 보조선을 긋는 이유도 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여기 책에 잘못 눌렀네요. 여기 있네. 요 공리를 가지고 보조선을 긋는데, 보조선의 넘버원은 아까 원이라고 했어요. 보조선의 넘버원이 원인 이유는, 원은 그 정의상 요 중심에서 거리가 일정한, 또는 거리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모두가 다 R로 동일한 점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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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요 점들이 다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원이라는 것이 주어지면 거의 100% 중심을 향해서 보조선을 긋는다. 이거는 공리 3번 플러스 원의 정의, 요거를 이용해서 긋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지우고, 두 번째 공리는 두 번째로 보조선 긋는 거는 요걸 주로 써요. 요거 공리 5번. 공리 3번이 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공리 3번이 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같은 길이를 찾는 거예요. 같은 길이. 하지만 공리 5번은 여기 보시면 평행선 공리죠. 얘는 두 내각의 합이 180도 또는 평행하면 동의각 또는 억각끼리 같다. 요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행선을 그어서 동의각, 억각을 만들어내는 게
요 공리 5번의 핵심이에요. 자, 요 공리 5번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동의각 평행하면 동의각과 극각이 같다. 요게 평행하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동의각 요게 같고, 그리고 억각, 그러면 네모랑 세모랑 또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같은 크기의 각도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도형은 길이와 각도입니다. 특히 다각형은. 그러니까 각도가 같다,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공리 3번의 원과 공리 5번의 평행선 공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해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네모와 세모는 여기서는 막곡지각이죠. 요 막곡지각은 평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막곡지각은 두 직선만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직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막곡지각, 동그라미, 세모는 항상 같다. 증명도 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삼각형이 그려졌다 라고 하면 연장을 해가지고, 아, 이 각과 이 각이 같겠구나, 이 각과 이 각이 같겠구나, 막곡지각이니까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또 썼냐면, 요거 설명했죠. 두 번째 평행선 했죠. 세 번째 연장선, 요거는 막곡지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직선은 180도라고 제가 써놨죠. 요 직선이 180도인 게 아까 막곡지각을 증명할 때 썼던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수선의 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넓이 구할 때 주로 써요. 이게 조금 나가는 내용이긴 한데 해볼게요. 이 두 직선이 평행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요. 자, 삼각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 요거를 A라고 합시다. 요 밑변의 길이는 A고, 여기 평행선의 거리가, 높이가 H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H는 항상 같죠. 여기서도 H가 되잖아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H. 맞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도, 여기가 직각이 돼도 얘는 여전히 밑변은 A, 높이는 H. 직각삼각형이어도 2분의 1 AH. 맞죠? 그 다음에 심지어 둔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도 2분의 1 AH라는 것은 모두 다 같습니다. 예각이어도 2분의 1 AH, 직각이어도 2분의 1 AH,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이어도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예각이어도 직각이어도 둔각삼각형이어도 넓이는 무조건 2분의 1 AH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넓이를 구할 때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이게 보조선을 긋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할까 말까 망설여지기는 하는데 해봅시다. 그래도
삼각 B, 삼각 함수까지 배운 친구들은 여기까지 가봅시다. A, B, C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변 A인데, 변 A의 길이인데 이 높이를 구하고 싶어요. H.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도 되고 이렇게 그어도 되고 어떤 방식으로 그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요 변의 길이를 C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 각을 B라고 하면 삼각 B에서 직각 삼각형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요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H는 C의 사인 B입니다. 왜냐하면 사인 B는 이렇게 가서 각도 B에서 시작해서 즉 C분의 각도 B에서 시작해서 높이까지 각도 B에서 시작해서 꼭지를 지나서 높이로 내려오는 요거거든요. 또는 사인의 필기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모양으로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얘가 분모, 뒤에 나오는 얘가 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양변에다가 C를 곱해주면 자연스럽게 C 사인 B는 H가 되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넓이가 2분의 1 AH라고 했는데 얘가 뭐 어떻게 바뀌냐면 2분의 1 A의 C의 사인 B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A, C 그리고 끼인 각의 사인 값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동의하시죠? 자, 그럼 이제 살짝 한 단계 더 올라가 봅시다. 이거를 싹 지우고 여기도 싹 지우고 이번에 둔각 삼각형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높이 H예요. 각도 B가 어떻게 됐죠? 작아졌습니다. 대신에 뭐가 커졌죠? 바로 변의 길이인 요거의 길이인 C가 커집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여전히 똑같아요. 요거 삼각비를 쓰면 C 사인 B가 여전히 높이 H가 되는 거고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AH니까 2분의 1 A 곱하기 C 사인 B 똑같죠? 똑같은데 달라진 게 뭐냐면 아까의 C에 비해서는 아까 예각 삼각형에서 2분의 1 A C 사인 B하고 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B는 커졌어요. 사인 값은 커졌고 그 다음에 각은 커졌고 길이는 작아졌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조합은 항상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할 때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등적 변형이라고 해요. 등자는 같다. 적자는 면적. 그래서 같은 면적을 가지는 도형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이렇게 평행선을 그려서 높이가 일정하고 밑변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느냐, 이렇게 그리느냐, 이렇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모양은 달라지지만 면적은 같은 그러한 삼각형을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요거의 핵심이죠. 그리고 요렇게 만들어지는 핵심의 기본은 뭐냐면 각도가 B가 작아지면 반대로 C가 커져 준다는 거예요. B가 작아지면서 하나는 작아지고 하나는 커지면서 두 개의 곱이 일치하도록 항상 유지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 등적 변형의 핵심 개념입니다. 요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설명드린 이렇게 해서 삼각형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했던 거는 쉽죠. 근데 요거를 사인 B라고 하는 삼각 B를 이용하면 살짝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인데 사인이라는 이름만 붙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사실은 좀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같다. 완전히 같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랑 플러스 삼각비에서 추가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의 마지막은 뭘 할 거냐면 다각형은 삼각형으로 이루어졌다. 요걸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적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개념은 매우 사실은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과학 시간에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생물 시간에 가면 유전자, DNA 뭐 이런 거 얘기 나오거든요.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A, G, T, C 요 4개로 가지고 유전자가 만들어져요. 단 4개만 가지고. 얘가 어떻게 조합되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생물의 기본 원리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고 도형의 기본 원리는 특히 도형 중에서도 다각형은 얘가 기본 원리가 뭐냐면 삼각형이라는 거죠. 자, 왜 다각형이 삼각형으로 분리가 되냐면 이렇게 사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 건 이렇게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삼각형 1번과 삼각형 2번이 만들어지고 이 삼각형 1번과 2번은 각각 내각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얘가 두 개가 있으니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가 되는 거예요. 자, 오각형을 해봅시다. 그러면 꼭지점 하나에서 대각선을 그려봐요. 요건 대각선이 안 되고 얘도 대각선이 안 돼요. 여기가 대각선이 되고 얘도 대각선이 되죠. 그러면 1번, 2번, 3번 세 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어지고요. 요거는 180도 곱하기 3이니까 540도가 됩니다. 육각형으로 하면 180도 곱하기 4 해서 180을 더하면 720도가 되겠죠. 이렇게 계속 늘어날 뿐이에요.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를 더 해봅시다. 요 3번 삼각형을 봐요. 그러면 대충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직각삼각형 A와 B로 나뉘어집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직각삼각형은 당연히 직각삼각형 A 하나로 만들어져 있고 둔각삼각형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 둔각삼각형은 요건 재밌는 거니까 두 개로 쪼개 볼게요. 요 둔각삼각형은 아주 재밌게도 이렇게 그리면 직각인
A, B 두 개 삼각형으로 나눌 수 있죠. 얘처럼. 동의하시죠? 자, 하지만 우리가 아까 배운 보조선의 개념을 이용하면 얘는 직각이죠. 그래서 직각인 삼각형 요거 A 마이너스 작은 직각삼각형 B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개가 똑같죠? 똑같은데 이렇게 A 더하기 B로도 표시할 수 있고 보조선을 그어서 이렇게 A 마이너스 B로 만들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결론은 뭐냐면 모든 타각형은 삼각형으로 나눌 수 있다. 팩트, 사실, true.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들은 다 이렇게 직각 삼각형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 다각형은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오늘의 두 번째 수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